꼭 가야겠어. 우리 연애한 지 벌써 3년째야. 결혼도 이미 늦었는데 유학이라니. 대체 넌 무슨 생각인 거야? 남자친구가 자신의 유학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심하게 반대하자 선미 씨는 상심이 컸습니다. 오빠는 이게 흔한 기회인 줄 알아? 입사해서 내가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얻은 기회야. 회사에서 비용까지 다 내주면서 유학을 보내주고 석사 마치기만 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런 기회를 버리라고? 그럼 너 유학 간 동안 나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너 유학 갔다 와서 결혼해도 이미 우린 늦은 나이야. 아이라도 가지려면 벌써 힘들어지는 나이라고. 나는 너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어. 너도 알잖아. 근데 유학까지 간다니 난 어처구니가 없어. 유학 안 다녀와도 직장 생활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국내 대학원 가도 되잖아. 국내 대학원이 미국 대학원과 같아? 회사에서 비용까지 다 내주고 내가 완전히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마다하겠어? 이런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3년차 연인 관계를 이어온 선미 씨와 남자친구는 선미 씨 유학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선미 씨는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과장이었지요. 유능한 선미 씨는 회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내주는 비용으로 경영학 석사 과정인 미국 MBA 유학을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결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선미 씨는 아직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이 먼저였지요. 학창 시절부터 꿈꿨지만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미국 유학의 꿈이 회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애하는 내내 결혼하자던 남자친구를 또 2년이나 더 기다리게 해야 하지요. 선미 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반대로 후회스러울 때도 있지요.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 선택 역시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유학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딸을 둔 한 어머니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앞둔 딸에게 어머니는 어떤 조언을 할까요? 그 조언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사연을 함께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그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영란 씨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아직 미혼이고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지요. 영란 씨의 고민의 대상은 이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인 선미 씨는 최근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미국으로 경영학 석사 유학을 보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로를 밟게 되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에서 더 좋은 직책을 맡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요. 하지만 딸은 선뜻 그 기회를 수락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빠는 내가 유학 안 갔으면 좋겠대. 국내에서 대학원을 가고 그냥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영란 씨는 그런 딸이 답답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는 딸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딸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유학을 가야지. 엄마 아빠도 못 보내준 유학을 회사가 보내준다는데 무조건 가야지.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아니, 솔직히 오빠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잘 아니까 그렇죠. 오빠가 결혼하자고 한 지 몇 년이나 됐잖아. 내가 일 때문에 미뤄서 그런 거지. 오빠는 사실 나 많이 기다려줬어. 그런데 또 유학 다녀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 망설이는 딸에게 영란 씨는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은 걸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가지 말라고 네 바짓가랑이나 붙잡는 놈이 잘못된 거지. 이게 보통 기회니? 잘 이야기해서 다녀오겠다고 해봐. 끝까지 못 가게 하면 차라리 헤어져. 헤어지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던 딸 선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헤어지라니요. 우리 자그마치 3년이나 만났고 늘 결혼하면 오빠랑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헤어지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난 유학을 갈 때 가더라도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오빠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결혼도 다들 늦게 하는 추세인데 좀 늦으면 어때? 오빠만 기다려준다면 유학 갔다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요. 결혼도 하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다는 딸.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난 영란 씨. 저는 너무 엄한 부모님 밑에서 컸어요. 특히 아버지는 그 시대에는 다들 그랬지만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셨지요. 오빠들은 다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저만 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나와 취업을 해야 했지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어요. 딸들은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지요. 그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도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오빠보다 더 잘했을 때도 있었고요. 평생 나도 오빠들처럼 대학을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이 키우며 가정주부로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나간 세월을 후회해봤자 무엇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재주도 하나 펼쳐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들은 기필코 능력을 세상에 펼치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않아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주려고 애들 교육에만큼은 아끼지 않고 투자를 했지요. 다행히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좋은데 하고 해서 무척 기뻤어요.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더 나은 삶을 자녀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영란 씨. 영란 씨는 두 딸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영란 씨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큰딸이 결혼을 하더니 애 키운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물론 중요하고 값진 일이지요. 저도 아이 키운 입장에서 그걸 깎아내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지 손으로 직접 키운다고 전업주부를 자처하는 딸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딸이 그럽디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자기도 자식한테 지극정성을 다 해주고 싶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상처가 됐는지 큰 딸에는 알까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딸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안다면 아마 그런 말은 못했을 걸요. 아이들 키우면서 뭐가 되라, 이렇게 해라, 제가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알아서 날개를 펼치겠거니 한 거죠. 그런데 큰애가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제 기대를 저버릴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집에서 애만 키운 삶을 살았더랬는데 그 삶이 저는 얼마나 답답하고 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기껏 다 가르쳐 놨더니 결국 딸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도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 좋은 세상에 애 키우는 것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나요? 저 똑똑한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서 전업주부를 하겠다는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뿐인가요? 자라면서 온전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컸던 영란 씨의 자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을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큰 딸이 자녀 양육에 집중하겠다고 전업주부를 선언하고 직장을 그만두자 영란 씨는 크게 상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이런 식으로 되돌려받을 줄 몰랐던 영란 씨는 큰 딸 때문에 알아눕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상한 마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둘째 딸에게 향했지요. 그때 우리 둘째가 막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둘째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요. 다행히 둘째 딸은 결혼하기 전이고 회사 생활도 아주 재미나게 잘하더라고요. 둘째가 야무지고 똑똑해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났어요.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다녀와서는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형편은 되지 않았어요. 유학을 보내려면 최소 몇 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애들 아빠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이들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든 생활비 아껴가며 과외니 학원이니 다 시켜줬지만 유학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좀 아팠죠. 있는 집이었으면 유학 보내줬을 텐데 하면서 혼자 좀 속상했어요. 저라고 왜 우리 딸 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사정을 잘 아니까 딸이 유학 이야기를 더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죠. 그러더니 좋은 회사에 척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월급을 다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다시 돌려주고 그랬어요. 참 속이 야물고 착한 딸이죠. 우리 큰 딸은 그런 면은 없었어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엄마 속도 모르고 그런 결정을 제 멋대로 했겠죠. 여튼 둘째는 그렇게 속도 깊고 아주 기특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대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던 유학을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하늘이 돕는 자를 돕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이런 기회가 다 생기네 하면서 제가 종교도 없는데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둘째야말로 아무런 제약 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헐을 날아서 꿈을 펼치겠거니 생각했죠. 그 상상만으로도 황홀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둘째 딸인 선미 씨가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로 선뜻 유학을 결정하지 못하자 영란 씨는 이번에도 딸이 꿈을 펼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하여튼 너 잘 생각해라.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 너 늘 유학 가고 싶어 했잖아. 너 한국에 남아서 결혼하고 애라도 생겨봐라. 그땐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유학은 아예 물 건너 가는 거야. 영란 씨는 딸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 올바른 선택이란 딸의 꿈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너 유학 가면 난 솔직히 너 기다릴 자신 없어. 우리 아버지 아프신 거 알지?
집에서 나 빨리 결혼하기 바라시는 거 너도 알 거야. 나는 가정을 어서 꾸리고 예쁜 아기들 낳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어. 그게 내 오랜 로망이었어. 난 그 꿈을 함께 이룰 사람은 늘 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나도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 선미 씨의 남자친구는 유학을 가겠다는 말에 결국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선미 씨는 3년이나 잘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에 크게 갈등을 했지요. 엄마는 그런 놈과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했지만 선미 씨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지금 유학을 가는 것이 맞는 걸까? 아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엄마 말대로 영영 유학이라는 꿈은 접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를 놓쳐도 어쩌면 영영 후회할 수도 있겠지요. 그 갈래길에서 선미 씨는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선미 씨는 어머니의 완강한 입장을 알기에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니. 솔직히 오빠 놓치기 싫어. 유학 다녀와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더 좋은 사람 만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나이도 있으니 애기 낳기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평생 꿈이었던 유학을 포기하자니 살면서 내내 후회가 될 것 같기도 해. 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 동생의 말에 언니도 같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야.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지. 너의 문제는 둘 다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야. 유학을 가고 싶으면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부부는 지금은 포기해야 해. 반대로 결혼을 하겠다면 유학은 깨끗이 잊어야 해. 후회가 될까봐 이도저도 못하면 결국 둘 다 잃는 거야. 그러니 하나만 갖겠다고 생각해봐. 그래야 하나라도 건지는 거야. 언니를 봐. 애 키우겠다고 직장 포기했잖아. 나는 사실 직장 포기할 때 크게 고민도 안 했어. 난 내가 잘할 때 늘 엄마가 옆에 계셔준 것이 너무 좋았어. 내가 힘들 때, 밤새서 공부할 때, 난 항상 혼자가 아니었지. 늘 곁에서 엄마가 날 지켜봐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셨어. 내 모든 성장은 다 엄마 덕이야. 아이를 낳아 보니까 나도 내 아이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는 게 난 전혀 고민이 아니었던 거야. 넌 진정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야. 나도 사실 후회가 없는 건 아니야. 다시 회사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때가 있어. 엄마 말대로 내가 공부한 게 아깝고 경력 날아간 거 후회되기도 해.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난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 같은 후회를 하면서 말이야. 후회가 전혀 없을 선택이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해도 아쉬움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 둘 다 갖겠다는 욕심을 내지 말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해봐. 언니의 말은 선미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유학과 결혼을 둘 다 가지려고 했던 선미 씨.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 걸까요? 선미 씨는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나 유학 안 가고 그냥 오빠랑 결혼할래. 영란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딸의 통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딸이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순간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또 악몽이 재현되는 것인가? 내가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딸들은 절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둘 다 이렇게 날 실망시킬 수 있을까? 영란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유학이라는 게 그냥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한국에서 해도 될 것 같아. 회사에 국내 과정 학비를 대달라고 하지 뭐. 나 오빠 놓치면 유학 안 가는 것보다 더 후회할 것 같아. 사실 공부야 어디서든 하면 되는데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엄마도 알잖아요. 나도 언니처럼 예쁜 아이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들수록 아기 낳기도 힘들고 하니까요. 그래도 회사 그만두지는 않을 거야. 나는 육아휴직을 해서라도 일은 계속할 거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활짝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둘째 딸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영란 씨는 웃으며 말하는 딸에게 잘했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꿈을 누군가를 위해 헌납하는 삶을 살겠다는 딸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통 비틀린 속마음 때문에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난 너 결혼 허락 못해. 결혼은 네 마음대로 하니?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야. 난 이 앞길 가로막는 놈하고 결혼하는 꼴 못 본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영란 씨. 선미 씨는 그런 엄마를 붙잡지 못했어요. 엄마가 언니가 직장을 그만둘 때에 크게 상심했던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소 엄마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걸 딸인 선미 씨가 모를 리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키우며 어떤 기대를 가졌을지 너무도 잘 알기에 유학을 포기한 자신에게 실망한 어머니를 위로할 방법을 선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라는 놈이 자기 여자친구 앞길이나 가로막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기회가 왔으면 무조건 잡으라고 말해주고 그깟 인연을 못 기다려요? 그것도 못 해주는 남자하고 결혼이라니요. 절대 안 될 말이죠. 저는 걔 용서 못합니다. 내 딸 날개를 꺾어놓고 대체 무슨 낯짝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내 딸이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요. 사랑이라는 건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분명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이 결정을 딸애가 후회할 것이 뻔한데 제가 이런 결정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큰애도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더니 둘째까지도 이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정말 심란해서요.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 기회를 이런 식으로 포기하다니요. 남들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다들 안달을 합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어때서 그래요? 다들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잘만 살아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손해잖아요. 저도 평생 주부로만 살아봐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잖아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도 생기고 챙길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지금은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당연히 남자만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 많은 의무와 책임을 다 어쩔 거냐고요. 자유롭게 제발 능력 펼치며 혼자 화려하고 편하게 살아보면 안 되냐고요.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전업주부로 살아온 엄마의 삶을 보면서도 딸들은 느끼는 점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다 헛똑똑이에요. 영란 씨는 딸의 결정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장남의 아내로 시집와서 평생 양쪽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겨온 영란 씨에게 결혼이란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엄마로 살아온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노고를 다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지요. 참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았지요. 그래도 다들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늘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도와주고 또 공치사는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었지요. 딸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둘째마저도 꿈을 접는 모습을 보며 영란 씨는 화병이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엄마가 절대 결혼 반대라고 지금 알아 누우셨어. 선미 씨의 말에 남자친구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혼이란 모름지기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막상 유학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자 남자친구는 기쁘면서도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선미 씨 어머니가 알아누웠다는 말까지 듣게 되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요. 계속 반대만 해왔지만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냥 유학을 가라고 할 걸 그랬나. 사실 2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긴 한데 내가 너무 배려심이 부족했나. 남자친구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정을 집에 이야기했지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서로 사정도 상황도 맞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서로 잘 살 수 있어. 한쪽이 적고 들어가거나 뭔가 엇박자가 나면 사는 내내 서로 불편한 거야. 그래서 계속 싸우면서 살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너도 잘 생각해. 선미가 너 때문에 유학 포기했다고 사는 내내 그걸로 생색내고 너한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장모는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네가 자기 딸 앞길 가로막았다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네 핑계를 대겠지.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겠니? 그리고 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엄마가 말하건대 우리 집안에서 2년은 아주 긴 시간이야. 아버지 지금 와병 중이시잖아. 2년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사는 내내 다투고 불편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래?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같아야 행복하지 않겠어?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미 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선미야, 너 유학 다녀와. 그리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 우린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 네 잘못도 아니고 나도 너 유학 못 가게 한 나쁜 놈 되기는 싫다. 그러니 서로 맞는 상대를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유학이라는 중대사를 포기한 선미 씨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지요. 뭐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떤 결심으로 오빠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선미 씨 말에 남자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거봐, 벌써 유학 포기한 걸로 나한테 생색부터 내려고 하잖아. 아무래도 너 유학 못 간 걸로 계속 날 원망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는 거야. 그 말에 말문이 막힌 선미 씨. 여태 자신이 알던 그 남자친구가 맞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를 위해 유학을 포기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결심이 이토록 가벼운 취급을 당하다니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내가 엄마 반대도 무릅쓰고 오빠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오빠는 헤어지자는 말이 참 쉽게도 나오네? 며칠 전만 해도 결혼하자고 매달리던 사람은 오빠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해? 한때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서로 다투고 악담을 주고받다가 정말로 헤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딸은 허탈함,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에 당장 알아눕고 말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영란 씨는 기뻤습니다. 이별에 잔뜩 상심한 딸 앞에서 기쁜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요. 시름에 빠져 방에 몇 날 며칠째 누워만 있던 딸을 달래며 영란 씨는 말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런 애랑 결혼해봤자 언젠가는 네가 상처받는 일만 있었을 거야.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널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너한테 행동하지는 않았겠지. 그러니 몸 잘 추스리고 유학 준비나 잘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선미 씨는 이 모든 일이 엄마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엄마가 오빠를 나쁜 놈 만드니까 오빠가 마음이 변한 거잖아.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유학도 포기했던 결심이 외면받은 상실감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엄마인 영란 씨를 향했지요. 영란 씨는 딸의 원망과 분노를 꿋꿋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엄마를 탓하렴.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너 유학 보내려고 그런 거 맞아. 그러니 엄마를 탓해. 너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 때가 있을 거야. 영란 씨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언젠가는 딸이 알아주겠지.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요. 그렇게 이별 통보를 받고 끙끙 며칠을 앓던 선미 씨는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고 결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딸이 떠나는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던 영란 씨는 딸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늘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찾아 날아오르기를 바랬던 그 순간이 마침내 실현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딸은 과거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결혼이 그렇게 좋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결혼 안 하겠다는 애들은요. 제가 보기엔 똑똑한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남을 위해 희생을 하며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저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어요. 제 시대에는 여자들에게 허락된 삶이란 너무 제한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식들이 저보다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딸애가 저 때문에 결혼이 엎어진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분명히 딸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때 엄마가 결혼 막아줘서 고맙다고요. 영란 씨는 요즘 유학 간 딸이 보내주는 미국 소식을 듣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딸이 돌아와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더 다양하지요.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늘 후회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을 우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체면을, 또 누군가는 학업을 혹은 재미를 우선하기도 하지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선택을 할 때 철저히 나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늘 누군가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은 해보지 못했나요? 그렇기에 선택이란 늘 후회를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기에 앞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기란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다만 적게 후회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만큼은 충분히 가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란 씨의 선택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이 영란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